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는데요. 기각 이후의 정국 어떻게 흘러갈지 이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요거 좀 잠깐 여쭙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이 좀 불거졌던데 네. 찾아보니까 의원님이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심우정 검찰총장 그 후보자 네, 자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그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 국립외교원 측에서도 저희들이 뭐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조금 뭐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음, 후보자가 뭐 사생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 문제들에 대해서 피해 갔습니다. 네, 지금 늦게라도 이 문제가 제대로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조사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외교부에서는 부인하고 있던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수사로 이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일에 뭐 특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후 어떻게 좀 조치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탄핵안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헌재 선고 내용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어떻게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독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서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이나 네. 헌법재판소 스스로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먼저 이렇게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갈짓자 행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음, 헌법재판소 스스로 기능과 역할을 방기하면서 네. 스스로 헌법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한 총리에 대한 어제의 선고 내용도 당시에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음, 않아서 국가가 멈춰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미임명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는 취지예요. 네.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 저는 당연히 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있었겠지만 음, 탄핵이 당연히 인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의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네. 받은 국민에 대한 신임 배반 부분을 판단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 신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비추어서 음, 약간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음, 그런 뭐 힌트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근데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갈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각 의견을 내신 김복형 재판관과 예. 그다음에 각하 의견을 내신 그 두 분의 재판관이 세 분의 의견은 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의견들이 대부분 이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근데 그 의견들이 대부분은 사실상 그러니까 특히 의견 정족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매우 그것은 저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피청구인 측 의견을 좀 받아들였다는 것은 좀 음, 그런 부분들은 우려스럽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비추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사안 자체가 매우 다른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분의 재판관들이 뭐 이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사안이 다르고 그리고 그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직접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 세 분의 재판관들이 이 뭐 이런 한 총리에 대한 의견이 이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고에 같은 의견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판단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갈리진 않았고, 그러니까 8대 0으로 나올 거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그 확신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피청구인 측 주장 중에서 예. 그 절차와 관련해서 매우 주장을 하면서 각하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국내임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한 총리 판단을 보시면 내란죄 철회라든가 수사 기록을 그 증거로 채택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직권으로라도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각하 사유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한 총리의 어제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하에 대한 우려, 주장 이런 것은 사실은 불식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은 내렸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렇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김복형 재판관조차도 네.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수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이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복귀를 했지만은 개선 장군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이제 내란에 가담한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 미법성을 전제로 거기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총리는 지금 이 내란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중하시고 권한 대행으로서 본분을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본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이 헌법적 책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분에 대한 재판관의 임명 이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문제로 좀 넘어가죠. 근데 어제 그 기자가 물어보는데 딱 끊어버리던데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끊어버리던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겠습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총리가 이 마은혁 후보자 아까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기각이 된 것은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그 후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다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행의 입장에서 헌법 위반을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의 또 해석법이 어제 나왔던데 보니까. 아닙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하루 이틀 내에 하는 것이 지체 없이예요. 네. 그런데 어제 한 총리에 대한 기각 사유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에 선출하고 하루 정도 지나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적으로는 뭐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그 김복형 재판관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회 그렇죠. 선출 이후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든가 뭐 상당한 기간 이 모두에도 다 지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위헌이 맞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그 한덕수 총리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성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상목 그 대행에 대해서는 그 위헌적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아까도 또 말씀드린 똑같이 반복되는 재판관 위임령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임명을 미루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그 상설특검 임명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그 복귀를 하고 나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이 된 이후에 윤석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네. 이 내란이 제대로 진압이 되지 않으면서 그 이 상설 특검이나 이게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멈춰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덕수 총리는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란과 관련한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고 이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게 상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한덕수 총리 그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 국회가 멈춰 있는 부분도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네. 저는 그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 현상의 유지와 그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권한대행이지 그 새롭게 무엇을 본인이 바꿀 수는 없는 것이 권한대행의 입장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의 의결로 통과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빨리 공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다시 이제 재의결을 할 수밖에는 없는 사안인데요. 예. 지금 그럼 국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국면을 지금 이 국면에 대한 오롯이 책임이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이 막중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 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지금 뭐 전 국민의 관심사는 도대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언제 선고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한 달이 지났고 네. 선고가 돼도 벌써 됐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 미루고 있는 느낌이고요. 네. 그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2심 선고를 보고 이것을 선고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면 네. 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이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만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선고를 늦추는 거라면 그렇다면 선고 기일을 이재명 대표 내일 선고 이후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사안이 전혀 다르고 별개의 사건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 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건 간에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내일을 좀 지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를 잡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 선고 전에 그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건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뭐 선고기일을 공지한다 하더라도 네. 이번 주 내에 뭐 그 금요일이나 이렇게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가 되겠죠. 아무튼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 헌법재판관사에서 결론은 이미 도출이 됐다고 보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저는 이 사안이 매우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들도 뭐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뭐 성향이라든가 음흠. 아니면 본인들이 뭐 임명을 받은 뭐 뭐 대통령이나 이런 그 지지층이나 그러니까 보수층의 보수 법관들도 보수 쪽에서 선출된 재판관들도 조차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도저히 기각 의견을 낼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것은 기각 결정문을 쓸 수가 없는 사안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 어제 제가 헌법재판관들의 그 법관으로서 그 임기를 봤더니 모두 30년 뭐 훌쩍 넘은 분도 계시고 30년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뭐 내란행위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내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30년 법관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네. 저는 모두가 일치해서 이 뭐 내란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른다면 도저히 기각 결론은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선고기를 빨리 잡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은 우려스럽고요. 네네.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 헌법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국가적인 혼란을 오롯이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지금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선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장 내일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은? 뭐 그 사건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1심에서 네. 그 사실 인정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컨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뭐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 인정이 된 부분은 헌법상 피고인에게 그 유추해석 금지에 반하지 않나.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특정하라고 몇 차례 그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항소심에서 좀 바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형량에 대해서도 매우 과도하다. 그 형량이 그 높은 이유가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중대하기 때문에 형량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1심 재판부가 대통령 후보의 모든 발언이 중대하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그 뭐 당선 무효형에 가깝게 선고를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통령 후보와 그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형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공소 기각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1심 지금 그 1심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를 한 이유가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서 계산법이 좀 잘못됐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도 저는 위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전반에 대해서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소기각이라든가 뭐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